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는 화제의 미드, 왕자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과연 존 스노우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극 중에서 스타크 가문의 가훈이자 또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바로 Winter is coming입니다. 겨울이 다가온다는 뜻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한 겨울이 다가온 뜻인데 늘 겨울이 다가온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비장함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바일 환경에서도 나날이 증가하는 이제 복잡성 때문에 아무래도 마케팅을 통한 유저 획득이 힘드시다고 저희 가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이후, 그러니까 앱 리마케팅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그 앱 다운로드까지의 성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저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 보면 다운로드는 그저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성 유저를 얻고 또 그 유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후의 마케팅 활동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또 이것이 2016년도 앱 마케팅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유저 입장으로 돌아가서 제 폰에 도대체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는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어보았는데요, 그 수가 160개가 살짝 넘더라고요. 제가 비록 모바일 업계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일 사용하는 앱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더 뒤져보면 이제 업계 평균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앱을 다운로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앱을 매일 사용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 앱을 다운받았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앱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다운로드에서 이 진성 유저로 가는 데까지는 아주 길고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임팩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숫자와 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도약을 꿈꾸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운로드까지의 유저 퀄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검색, 그리고 애드몹 등이랑 저희 구글 플랫폼의 생태계와 자동화 인프라의 혁신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이후에 유저 잔존율을 상위 랭킹하는 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잠시 살펴보시면요, Y축은 이제 잔존율 퍼센테이지이고요, X축은 이제 그 다운로드 후의 그 기간수입니다. 총 90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기 안드로이드 전체 상위 50위의 앱의 리텐션이 상위 5,000위의 앱의 리텐션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앱의 성공을 따질 때 다운로드의 볼륨을 넘어서 7일 잔존율 혹은 30일 잔존율이 하나의 훌륭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소 무거운 얘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조건 진짜 무조건 이제 LTV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마치 정치판의 여당과 야당 같이 이 둘 중에 하나, CPI랑 LTV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CPI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이제 다운로드당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LTV, 고객 평생 가치는 다운로드당 비용을 포함하여 앱 잔존율, 앱 매출, 그리고 앱 개발 비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가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PI만 가지고는
우리 앱 다운로드 이후의 마케팅 활동 프레임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TV, 고객 평생 가치는 더욱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루 평균 150번 이상 폰을 켜고 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150번의 순간 중에 저희 앱의 LTV에 도움이 되는 순간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또 그리고 그 순간들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구글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는 전 세계 유저 수가 10억이 넘는 서비스가 6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가진 앱의 유저와 함께 만나는 이 접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대한 스케일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시그널은 저희가 요리로 따지자면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옷으로 따지면 정말 좋은 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 이후의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앱마다 정말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니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정장을 맞추듯이 마케팅도 그 앱의 니즈에 맞추어서 그 이 앱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유저풀에다 어떻게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앱 다운로드 이후의 마케팅 활동이라 함은 곧 모바일 앱 리마케팅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바일 앱 리마케팅이란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은 유저를 모두 긁어 모아서 그분들이 우리 앱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세그먼트해서 그분들을 각각 리스트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앱에서 이탈한 다음에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원할 때 광고를 내보내서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그 재방문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떠나간 유저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왜 떠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 맞춤 모바일 리마케팅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리고 리딩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취미생활로 복싱을 정말 즐겨 하는데요. 이제 맞춤 리마케팅에도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 리마케팅을 고려하실 때는 이 세 개, 딱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맞춤의 대상이 되는 트래킹과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광고를 눌렀을 때 그 유저를 바로 앱으로 불러 모을 수 있게끔 그것을 딥링킹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목표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세팅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선 이 트래킹과 세그먼트 선택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도대체 왜 트래킹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희가 트래킹을 하는 이유는 모든 유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마케팅 목표에 맞춰서 그 마케팅을 개선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에서 트래킹이란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광고를 클릭하고 앱을 설치했으며 또 앱을 실행하고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이 트래킹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이 매체로서 제공해드리는 트래킹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저희 GA를 포함한 다른 다양한 3자 트래킹 툴을 저희 구글 애드워즈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트래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 제공 트래킹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글이란 매체에 대한 데이터는 정말 최고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3자 트래킹 연동 방법의 장점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의 데이터를 한 트래킹 툴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비교 분석이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트래킹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으면은 이들을 세그먼트화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처럼 유저의 행동 흐름에 따라 이렇게 세그먼트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입 매체 또는 매출 혹은 고객의 충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그먼트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전환 트래킹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은 아무런 SDK 작업 없이 자동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활성화 유저에 대해서만요. 그 방법으로는 안드로이드는 이제 플레이 콘솔 계정을 연동하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iOS 경우에는 트래킹 툴을 사용하시는 것과 연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리마케팅의 핵심은 맞춰서 한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전체 활성화 유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야 할 건데요. 이 리스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AdWords SDK나 GA SDK 혹은 3자 트래킹 SDK를 기술적 환경을 고려해서 탑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권장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의 원활한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SDK를 가능하면 하나 이상, 2개 이상을 이렇게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단계 트래킹과 세그먼트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세그먼트를 구하고 그거에 맞는 트래킹을 함께 동시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성 고객이라는 세그먼트를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면 그거에 맞는 트래킹 값, 구매액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장바구니 이탈자에 대한 세그먼트를 노린다면 그걸 위한 트래킹 값, 구매 액수에 대한 값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게 과연 이제 제가 한 번도 이 리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첫 세그먼트로서 유용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제 첫 리마케팅 세그먼트로는 최근 30일 휴면 유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그먼트를 타겟팅하면은 MAU랑 30일 리텐션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세그먼트는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특정 레벨에서 이탈한 유저를 대상으로 한 세그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트래킹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이탈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탈 포인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또 그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원 가입이나 리뷰 작성 등 앱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저를 세그먼트로 뽑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 단계 더 가치 있는 인앱 액션을 향해서 유도하는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장드리는 이제 세그먼트는 구매 이탈자인데요. 게임 아이템 구매 혹은 물품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가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분들이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리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첫 번째 1, 2, 3 첫 번째 그 트래킹과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딥 링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딥 링킹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무엇을 클릭을 하면 웹이 열리듯이 저희가 터치를 하면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그 앱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딥링킹의 예시는 여기 빨간 밑줄 친 부분과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딥링킹의 장점을 딱 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능성이 될 겁니다. 일단 유저 입장에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앱으로 넘어가네? 이게 신기할 뿐만 아니라 이 유저 편의가 상당히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기능성이 편리해짐으로 해서 트래픽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딥 링킹을 여러분의 앱에 세팅을 한다면 구글 플레이 검색 알고리즘과 구글 모바일 검색 알고리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한번 봐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맞춤 리마케팅을 광고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그먼트랑 그 세그먼트에 대한 딥링킹을 구현을 했으면 그 세그먼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저희 이제 애드몹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는 65만 개의 앱 파트너가 있고 9억 명의 유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 한 달에 1,000억이 넘는 쿼리가 모바일 검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맞춤 광고 세팅에서 한 가지 정말 관가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광고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저희가 세그먼트 하는 분들은 한번 저희 앱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근의 예시로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진짜 헤비 유저를 타겟팅한다면은 뭔가 이 헤비 유저들을 자극할 만한 대박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광고 컨텐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휴면 유저를 타겟팅을 한다면은 저희가 뭔가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그 광고 컨텐츠를 구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이탈자를 타겟팅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할인이나 이런 뭐 새로운 상품을 껴넣기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저희 맞춤 리마케팅에 필요한 그 세 가지 1, 2, 3였는데요. 이까지만 하면 이제 저희가 기본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선두업체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이 다운로드 이후의 마케팅 활동을 리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모바일을 양분해온 쿠키 기반의 웹과 광고 아이디 기반의 앱의 사이를 장벽을 허물어서 저희가 뭐 사전 예약 페이지나 혹은 이제 웹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웹으로 통해서 GA로 통해서 모은 리마케팅 모수를 가지고 앱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웹 트래픽을 좀 더 LTV 높은 앱으로 유도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저희 웹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유저 획득당 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유튜브 플랫폼과 구글 애드워즈를 연동해서 동영상 기반의 세그먼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가시면 이제 유저분들이 많은 이제 시그널을 남기십니다. 영상을 좋아한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테고, 그리고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하는 것도 훌륭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또 영상을 좋아요, 싫어요를 누른 것도 정말 좋은 세그먼트가 될 건데요. 이거에 관한 데이터를 저희가 전부 모아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은 이 동영상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이미 저의 앱에 대한 관심도가 스크리닝이 된 유저를 통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텐션이 훨씬 더 월등하고 또 유저당 획득 비용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신 트렌드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앱이 2개 이상이다 하실 때는 그 각각의 앱에 맞게끔 리마케팅 리스트를 모아주시고 그 리마케팅을 서로 다른 앱을 마케팅 하실 때 크로스 프로모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기기 아이디를 수집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기기 아이디를 모으고 계시고 그걸 이제 엑셀 파일화해서 정리만 되어 있다면 그거를 애드워즈로 그대로 업로드해서 저희 맞춤 리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비록 받은 사람들이 애드 아이디지만 이미 앱을 지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애드 아이디를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면은 앱을 삭제한 유저에게는 자동으로 앱 설치 광고를 다시 내보내게 되고요. 앱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휴면 유저인 분들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방문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은 이렇게 저희가 애드 아이디랑 IDFA 기반으로 저희 리마케팅 세그먼트를 모아서 애드워즈에 업로드해주면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려서 이 리스트와 정말 모바일 사용자 패턴이 유사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 유사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더 스케일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했을 때 아까 유튜브로 스크린닝 유저나 혹은 이제 자사의 다른 앱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저와 같이 좀 더 저희 획득 비용 차원이랑 리텐션을 놓고 봤을 때 또 효율이 높은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운로드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앱 다운로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맞춤 리마케팅을 통해서 CPI, 다운로드당 비용이 아닌 LTV, 고객 병생 가치를 끌어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많이들 힘듦을 토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마케팅으로서 이제 유저를 획득한다는 게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맞춤 리마케팅은 여러분이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따뜻한 외투와 날카로운 검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만큼 여러분 더 성공에 가까워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